네, 이번 시간은 끝없는 취업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죠. 네, 출구 없는 고민 대책 지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취업 보객의 김수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함께 나눌 김수린 코치입니다. 앞으로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윤정 아나운서가 네. 고민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출구 없는 고민 대책 지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시간에는요. 네. 다음 취업 보객이 카페 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카페에 들어오셔서 왼쪽을 보시면 취업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거리 있으시면 올려주셔서 그에 맞는 해결 방안 그리고 정보를 저희가 확실하게 제공해드립니다. 네. 훈남 아나운서가 등장했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다음에 취업 보객이 카페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예. 출고대기 어떤 고민이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일본의 IT 업체와 중국의 자동차 품질 관리 직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연인데요. 이 둘 다 정부에서 해외 취업 장려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6개월에서 8개월 기간 동안 실무 교육과 어학 교육을 통해서 현지 업체에 100% 취업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취업이 되었을 시 기숙사를 제공하고 급여는 2,400에서 2,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꼭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발전 가능성을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쪽 직군이 나을까요? 참고로 저는 4년제 사학과 출신이고 다년간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패배를 맛본 뒤 뒤늦게나마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라는 네. 사연입니다. 코치님, 해외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인데요.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도 해외 취업 관련 코너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즘 진짜 해외 취업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분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취업이 국정 과제로 떠오르고 예.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가 바로 해외 취업인데요. 최근 K-팝 열풍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예. 또 이 해외로의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일단 코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우리 MC분들은 예, 지금 예.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 10% 네, 좀 10% 더 되지 정도. 않나요? 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2.5%로 1999년 이후 사상 최대로 그 취업률이 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돌파구를 해외 취업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청년 해외 진출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K무브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예. 국내 인력의 해외 노동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 차원의 공공글로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요. 예. IT, 비즈니스, 건설, 기계 등 구인 수요가 있는 직종의 구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예. 해외 취업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연수과정 운영, 해외 취업 알선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이남규 아나운서가 소개해준 사연의 그 주인공은 일본의 IT 계열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사학과 출신이었고 일본 IT 분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2000년대 초반 IT 인력 양성에 네. 소홀했던 일본은 IT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일본 기업의 연간 IT 인력 수요는 10만여 명에 달하지만 국내 시장에 공급 가능한 인력은 4만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중국, 인도 등지에서 어떤 인력들을 유치해왔지만 성실하고 문화 적응력이 뛰어난 한국 인력이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한일 IT 기술 자격의 상호 인증으로 한국의 자격 취득자는 컴퓨터 관련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일본 취업 비자
발급 조건만 충족하다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상호 인증 자격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술 자격증을 살펴보면 정보처리 기사와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리고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일본 최대 취업 정보 제공 업체인 마이나비 코리아 부사장은 네네. 한국인들은 영어 실력이 월등하며 문화 적응력이라든지 그리고 업무 적극성이 높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다면 스펙을 불문하고 일본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려 볼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사연을 다시 보니까 다년간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실패했고요. 또 이제 기술을 배워서 해외 취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 중 일본 IT 업체와 또 중국 자동차 품질 관리 직군 중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새로운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년간 공무원 준비만 하셨다면 취업 준비 상태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병법에서 말하는 전략이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네. 네, 그 전략이 취업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즉 상대방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보고서 승산이 있을 때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IT 기술과 자동차 품질 관리 업무가 일하는 환경 및 요구하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특성과 일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꿈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해외로 나갔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코치님 말을 좀 정리해 보자면 뭐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일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직무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품질 관리 업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네, 먼저 품질 관리 업무는 전반적인 제품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제품의 결점이 없도록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네, 네. 제일 기초적인 이공계에서 전공하는 통계적인 기법과 수치를 분석하는 기법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고요. 네네. 입고부터 출하까지 도면의 스펙이나 검사 기준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끈기 있고 인내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네. 꼼꼼한 사람이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IT 분야 직무 특성은 어떤가요? 네, IT 분야도 IT 프로그래머, 네. 웹 그래픽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적인 분야로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자바나 C 언어라든지 다양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프로젝트 단위와 같이 다른 팀과의 어떤 협업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치님 정말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셨는데 음. 그렇다면 상담자가 고민하고 있는 두 직무, IT와 자동차 중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품질 관리 직군은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생산하는 그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야이고, 예. 물론 이제 그쪽에서 중요한 직군이긴 하지만요. 네. 앞으로 어떤 유망한 부분에 있어서는 IT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IT 기술이 의료, 기술, 건설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분야에서의 IT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무에 비해서 취업에 대한 문이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직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전문기관에서 일정 기간에 수료를 하게 되면 개발 직무로 입문이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적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이게 보면은 일본에서는 그 IT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유리한 반면에 중국에서는 사무 관련 또 비즈니스 전문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죠?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본 취업 대부분이 IT 분야인 반면에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가 대세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가 비공식적으로 4만에서 5만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잠재적 인력 수요도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렇게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이게 수 중요할 것 있는지 같습니다. 소개해 예. 주시죠.
네,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중 네. 해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구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세부 프로그램별 모집 일정과 연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신청은 해외 통합 정보망 사이트인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가 해외 진출 지원 정보 포털로 해외 취업, 해외 인턴, 해외 봉사, 해외 취창업 멘토링, 해외 취업 연수 등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무역협회 취업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채용하는 현지 기업의 채용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예. 네. 네, 코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정부에서는 해외 취업 지원에 힘쓰고 있는데요. 예. 한번 살펴봤더니 K무브 센터에서는 올해 6,000개 기업의 청장년 구직자 8,000여 명의 인력 알선을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네. 네. 또한 맞춤 일자리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은 꼭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확실한 내용은 매주 화요일 잡정보센터의 해외 취업 관련 코너죠. 저희가 일부에서 만나봤던 코너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연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이남규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사연은 CJ 인적성 검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이 고민자를 봤더니 CJ 인적성도 역사와 경제 같은 상식 분야가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있고 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술이나 추리, 공간, 언어 이렇게 나오는데 음. CJ도 똑같은지 음. 그리고 삼성은 모르는 거 찍고 나와도 문제는 다 보고 나올 수 있는데 CJ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삼성 인적성 시험밖에 준비를 안 해봐서 궁금한 게 많다고 하는데 네. CJ 인적성 삼성보다 어려울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네네. 올 상반기 가장 먼저 인적성을 치른 기업이 이랜드 그룹입니다. 이랜드는 상반기 공채 일정도 가장 빨리 시작한 기업이죠. 삼성, 현대차, LG에 이어 CJ, SK까지 올 상반기 대기업 공채 인적성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예. 4월 2일 이랜드를 선두로 지난 일요일이었죠. 4월 10일 현대자동차 계열이 인적성 시험을 치렀습니다. 예. 4월 16일 CJ와 LG, 17일 삼성, 24일 SK 기업이 인적성 검사를 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진격의 추톡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맛보기로 삼성의 G사트 그리고 현대 HMAT 언어 영역 문제를 몇 개 풀어봤는데요. 일단 저희 둘은 저기 삼성엔 못 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덤앤더머처럼 나란히 틀리게 다 걸리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네. 생방송 중에 그때 네. 시간 났잖아요. 저는 다 맞춘 줄 알았는데 다 틀렸는데. 네, 정말 예.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삼성이 작년 네. 하반기부터 채용 과정에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네. 짚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류 심사 과정에서 탈락자가 생기는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그랬군요. 직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들만 G사트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 직무 적합성 평가에는 전공 과목 이수 내역과 활동 경험, 에세이 등을 총 심사해서요. 오는 4월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인데 이 G사트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를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G사트만 준비를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CJ 인적성 검사가 삼성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CJ 인적성 검사가 삼성 인적성 검사보다는 문제 난이도가 쉽습니다. 쉽습니까? 네, 직무 적성 검사는 삼성의 G사트를 비롯해서 HMAP, SKCT, CAT 등 기업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직군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잠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CJ 종합 적성 검사는 지원자의 기초 직무 수행 능력과 가치관을 알아봄으로써 CJ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테스트로서 네. CAT와 CJA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적성 검사의 CAT는 지원자의 인문학적 소양과 언어 추리력, 응용 수리력, 수열 추리력, 공간 지각력 등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CJ 인적성에 인문학 열풍을 반영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 추리,
공간 등의 문제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반면에 예. 네. 재작년이죠. 2014년부터 인문학 영역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험 과목 중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정한 역사적 사실과 현대사회 이슈를 결부시켜 물어보는 질문과 드라마, 한류, 음악, 영화 같은 문화에 대한 제시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평소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불어 한 가지 현상을 통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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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의 개인적 가치가 CJ 기업에서 원하는 가치와 부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시험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인적성 시험은 시간 분배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네. 이 CJ 종합 적성 검사는 적성 검사 95문항을 55분 안에 풀어야 하고요. 예. 인성 검사는 240문항을 40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 떠나서 이게 시간이 쫓긴다는 게 굉장히 참 그렇잖아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인 네. 것 같은데 코치님 그렇다면 답을 얘기해 주셔야 될 텐데 종합 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효과적인 학습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권합니다. 네. 인적성 검사는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푸는 건 모두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을 뽑자면 정확하게 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해보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이 인적성 검사를 준비할 때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예, 인적성 검사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삼성 그 직무적성 검사와 CJ 그 직무적성 검사의 차이점을 보면은 이제 삼성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이나 해서 영역별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반면에 CJ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1번에 언어 유형이 나오면 2번에 수리 영역이 나오고 3번에 뭐 공간 지각이라든지 4번에 인문학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문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유형을 좀 익히신 다음에요.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 가지고 많이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예.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 유형을 달리해서 정확하게 푸는 거,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직무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남규 아나운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다고요. 예. 네, 이렇게 궁금했던 점들 속 시원하게 답을 듣고 싶으시다면 네. 다음에 취업 포개기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Q&A 게시판에 궁금한 점이나 고민거리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에 김수림 코치님이 꼼꼼하게 보시고 답해 주실 겁니다. 네,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되는 그날까지 취업 원포인트 레슨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카페에 질문이나 고민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취업 포개기의 김수림 코치님 그리고 사연맨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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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